현재 신기술과 신산업을 중심으로 융복합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이 극도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시대에 맞춰 개방의 혁신 시대의 국제 기술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고 논의하는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개방형 혁신을 위한 국제 기술협력 활성화 전략입니다.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전문가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오늘의 주제 부분이 저희가 가장 어려워하는 세 단어를 전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혁신, 국제 기술협력, 그다음에 활성화 전략. 아마 과학기술을 하시는 분들은 저와 다 동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개방형 혁신 부분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면서 일본 자료를 봤습니다. 일본 자료를 봤더니 한국이 전 세계에서 1위로 딱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개방형 혁신 부분에. 그래서 밑에 출처를 봤더니 구글 트렌드 분석입니다. 구글 트렌드 분석은 우리가 구글에서 얼마나 검색하느냐에 따라서 검색 그 수치가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은 오픈 이노베이션, 이 개방 혁신에 대한 관심이 최고로 많은 국가입니다. 가장 잘한다는 게 아니고 이 오픈 이노베이션 어떻게 해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제로 우리의 관심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아마 앞으로도 우리의 숙제로 남아있는 듯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국제기술협력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더 빠른 혁신, 더 넓은 시장이라는 주제 부분으로 세팅을 했는데요. 오늘 이 비전을 같이 여러분과 공유하고 앞으로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과제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국은 지도상 지구본에서 보면 굉장히 작은 국가입니다. 글로벌화 당한 민족의 경우에는 식민지화됐고 글로벌화한 민족의 경우에는 급속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인류의 성장의 격차 부분들은 글로벌화하느냐, 글로벌화 당하느냐에 따라 격차 부분들이 발생돼 왔고요. 이제 한국이 어떻게 글로벌화 될 건지에 대해서 우리 논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그림은 영국의 그래픽지, 화보지입니다. 화보지에서 1909년에 나온 그림인데요. 제목이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나타난 자동차입니다. 저희는 모닝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영국이 그때 모닝캄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자동차, 단순한 현재에서는 자동차라는 기술에 대해서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100년 전에 우리 한국의 역사는 기술에 목매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50년, 우린 6.25 동란을 겪었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그림은 우리를 36년 동안 통치했던 조선 총독부의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 1909년부터 우리는 일제 식민지 36년을 겪었고 또다시 6.25 동란을 겪으면서 세계 최고의 빈민국가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뉴스위크지의 1977년 6월 6일, 현충일 날이네요. 6월 6일 날 뉴스위크지 특별호입니다. 한국인이 몰려온다라는 그림으로 해서 주제로 해서 발표됐던 내용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라디오, 계산기, 철강, 어류, 의류, 조선, 타이어까지 거의 전범위의 수출 중심으로 글로벌 수출 부분의 전선에서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성장한 국가가 지금 현재 철강부터 반도체, 조선, 기계류, 자동차, 디스플레이, 정유까지 수출 산업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현재 세계 무역에 있어서 6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GDP에 있어서는 11위 국가며 저희 사업하기 쉬운 국가로서는 5위. 무엇보다도 블룸버그가 4년 연속 세계 최고의 혁신 국가로 뽑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히든 챔피언을 육성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한국이 글로벌에 있어서 진짜 히든 챔피언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히든 챔피언인 거죠. 전체적으로 그러면 기술에 있어서 어떻게 국제협력 부분들을 지원하고 할 거냐. 그 부분이 과학기술 국제협력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혁신 측면이나 산업 간의 경쟁적인 측면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에 있는 진입 경쟁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혁신과 경쟁의 소요기간도 급속도로 짧아지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부터 시장 투입까지 단 30.9개월밖에 걸리지 않고요. 경합 제품의 출현 기간도 20.7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독점성이 약화되는 시기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특허의 유효성 부분도 5년 전에 비해서 거의 10개월 정도로 단축되어 있고요. 포춘 1000대 기업의 상황은 더더욱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30년 전에 보면 포춘 1000대 기업 중에 10년 동안 350개사만 탈락이 됐는데요. 이제 1000대 기업 중에 70%가 넘는 724개사가 10년 만에 탈락될 만큼 세상의 변동은 급속도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R&D 투자는 GDP 대비 세계 1위입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약 69조, 70조 정도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전체 R&D 투자에 비해서 3.6%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런 불가하다는 표현을 쓰면 상당히 좀 어색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어떤 R&D의 투자 부분이 지식의 창출, 지식의 활용, 전달, 확산, 재창출의 어떤 과정이라고 봤을 때 저희는 3.6%,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부분의 3.6%의 소스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원천 국가라고 할 수 있고요. 나머지 미싱 96.4%는 글로벌에 퍼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혁신 자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그들과 연결시킬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이 국제협력의 중요성이자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국가는 국제협력에 대한 트렌드 부분이 프로젝트 중심형으로 급속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신기술 신산업을 중심으로 독일과 중국이 스마트 제조 협력 부분들을 가져가고 있고요. 프랑스와 독일이 디지털 분야의 R&D 공동 펀딩을 만들었고 미국, 중국, 독일 등 제조 강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오바마하고 독일의 총리하고 아마 작년에 악수한 거 다 사진 보셨을 거라고 보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축인 스마트 공장 표준화 추진을 작년도에 합의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독일은 3D 금형 프린터에 대한 표준화 부분들을 공동 연구를 추진해 합의했고요. 중국과 이스라엘도 공동 연구센터 부분들 조성 등 이렇게 지속적으로 R&D 부분들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를 보면 미국이나 유럽처럼 강력한 시장 생태계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처럼 넓은 내수 시장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 이스라엘처럼 정부 주도형 시장 육성을 하기에도 우리는 그 시대를 넘어서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유럽만큼 글로벌 네트워크도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술 측면에서 해외 선진국과 협력해야 되고 그 기술을 활성화시키는 시장 측면에서 이런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의 숙제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정부가 중요하냐? 실제로 정부가 해야 될 일 차원에서 정부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도스 앤 돈스로 얘기하잖아요. 도스 앤 돈스. 근데 정부의 입장에서 국제협력 채널을 뚫어줘야 됩니다. 기업 스스로 외국의 파트너를 맺거나 매치메이킹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대기업 부분이나 유수, 중소, 중견기업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런 채널을 뚫는 것조차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G2G 채널부터 뚫게 되고 정부가 그런 협력 채널을 뚫게 되면 기업들이 정부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매치메이킹 부분들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진출에 있어서는 국가의 역할 부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ODA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키스트로부터 시작해서 과학기술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건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키스트는 미국의 기술 원조로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개발도상국들과 협력하고 시장을 넓혀가야 되는 그런 글로벌 하나의 기술 선진국으로서 해야 될 역할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 2009년도에 OECD 다크 공역으로서 가입하게 됩니다.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ODA 사업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게 됐고요. 한국의 ODA 필요성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산업기술 발전 경험은 누구보다도 다 뛰어나다는 건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수원국의 산업 발전이나 기술력 제고에 대한 ODA의 니즈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시장을 넓혀갈 차원이 필요합니다. 아까 더 넓은 시장이라는 비전을 가지기 위해서는 ODA의 전략적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요. 한국 산업에 있어서 신산업에 있어서 산업의 가치사슬 효율화를 위해서는 이런 국가 경쟁력 제고 기능으로서 ODA 부분들을 일정 부분 활용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산업기술 ODA 차원은 단순 지원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면 우리의 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 성장, 그다음에 소득 증대, 이를 통한 빈곤텐츠 및 삶의 질 개선 부분들에 대한 정책 경험들을 개발도상국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런 중소중견기업의 육성 정책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전수하는 상황과 그다음에 개도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 기업과 윈윈형 정책 부분들을 가지고 가는 피싱 투게더 전략 부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는 산발적인 진행보다는 체계적으로 운영해보자는 차원에서 4개의 유형별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는 지원이 되는 형태,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거점을 확보하는 형태,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기술 부분, 특히 농기계나 이런 부분들을 개량 보급해 줄 수 있는 개량 보급형, 그 다음에 휴먼웨어 파트 측에서 우리의 퇴직 기술자나 우리의 전문가를 파견해서 그들의 애로 기술을 해결해 주는 타스크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중점 협력 부분은 공작기계나 농기계, 전력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의 강점 영역 부분들을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전체 국제기술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제언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키스텝은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작성 중에 있고요. 거기에 제가 개방형 분과에 참여해서 운영 같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과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요 기반의 양자 다자 간 정부 간 협력 채널을 전략적으로 다각화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의 협력 채널 부분들은 대통령 순방이나 중요 장차관님 이렇게 순방길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물론 그런 협력 채널들을 대통령 순방이나 이렇게 만들게 되면 협력 채널들을 더 쉽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되 어떤 국가와 협력해 나갈 거냐 또 어떤 산업 분야를 협력해 나갈 거냐에 대한 전략성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과학기술 외교의 전략성 강화를 첫 번째 과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협력 마스터 플랜 부분들을 작성해 갔으면 합니다. 또한 양자 다자 간의 혁신형 플랫폼 구축에 참여하고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세안 부분에 특사를 보냈죠. 그만큼 아세안의 중요성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세안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아세안과의 협력 플랫폼을 주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자간 혁신 플랫폼에도 가입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북한이라는 부분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진짜 지도상에 쭉 쳐다보게 되면 실제로 북한이 막혀 있어서 우리는 대륙 간 연계의 커넥션이 없는 거거든요. 꼭 섬과 같은 국가잖아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주 포럼에서 한각의 기적 부분을 대동강의 기적 부분으로 활용하자라는 내용의 이런 담화도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남북의 과학기술 협력의 단계적 확대 부분들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잘 자료가 나오지 않지만 북한도 클러스터 정책 부분들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우리보다는 조금 더 후진성이 강하긴 하지만 우리와 협력 채널로서 충분히 우리의 이런 과학기술의 성장 경험들을 전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전략 분야에 대한 국제과학기술 공동연구 협력을 강화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전 지구적인 이슈인 기후변화나 신에너지에 대한 참여 부분하고요. 국지적으로는 미세먼지 부분들이 과학기술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우리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 부분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미국 보면 제조업 혁신, IoT나 3D 프린팅에 대한 선진국가라고 알 수 있을 거고요. 영국은 AI나 빅데이터 부분, 프랑스는 자율주행 자동차나 이러닝 부분, 이스라엘은 무인항공기 파트에서 많은 협력 부분 채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 아마 신성장 동력 부분이 새롭게 설정이 될 텐데요. 이런 신성장 동력에 대한 산업 육성 부분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됐건 선진국가 차원의 앞에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 차원의 과학기술 ODA의 전략적 활용 부분에서 아세안권이나 CIS권과의 협력 채널들 또 중남미 부분, 아프리카 부분의 기술에 기반한 시장 확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학기술 공적개발 원조 아까 2010년도부터 시작됐고요. 산업기술 차원에서는 본격적으로 2014년도부터 경험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서 시장을 넓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툴이 ODA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가장 한국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또 ODA입니다. 굉장히 ODA에 대해서 수원국들은 고마워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우리의 글로벌화 전략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과학기술 분야에 아까 처음 전체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사업을 보면 상당히 파편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 과학기술 분야의 ODA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ODA 사업 간 연계 강화 차원에서 최근에 기재부가 좋은 정책으로 융합 ODA 부분에 예산을 확대한다 그래서 부처가 한 연계 프로그램들 강화하고 있는데 좋은 추세라고 보입니다. 또한 과학기술 ODA 지원 모델 차원에서 유형화, 패키징화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원국과의 상호 윈윈 협력 기반도 조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네 번째가 우리가 하기 제일 좁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되는 거라고 보입니다. 국제과학기술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제로 정책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정책들이 체계화되고 제도적인 틀을 갖추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국제협력은 더더욱 이런 틀들이 지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제 공동 연구에 대한 관련 법제 차원에서 우리의 공동 R&D를 하고 있는 국가와의 지식 재산권에 대한 배분 문제, 그다음에 부처 간의 협력 채널로서 범부처 국제 과학기술 협의체 부분, 그다음에 중장기 국제협력 계획 수립 등에 관련돼 있는 숙제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해외 협력 거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해외 협력 거점에 대한 효율화나 연계 강화 부분도 필요하고요. 어떻게 됐건 우리가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기술 신산업 영역 또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별되는 부분에 우리의 생태계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해외 우수 인재나 연구센터의 유치에 관련되어 있는 우호적 환경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됐건 정책을 정부가 지원하게 되면 사업 형태로 지원하고 예산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 지원에 있어서 평가관리 체계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부분도 중요하고요. 최근에 아주 단순하지만 진짜 중요한 부분을 저희가 바꿨습니다. 우리는 과학기술을 지원하다 보면 과학기술 분류체계만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부 차원에서는 산업기술 분류체계로 7대 분류체계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유럽의 최근 회의에서 유럽은 테크코드, 기술 분류체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마켓코드, 시장 분류체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과학기술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니까 기술이 어느 시장에 들어갈 건지는 다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 기술이 어느 시장에 들어갈 건으로 예측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기술과 시장은 굉장히 다변화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기술이 여러 가지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그만큼 다변화된 시대인데요. 유럽에 있어서 테크 코드와 마켓 코드를 일치시켜서 사업계획서 부분들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시장 지향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기술과 시장은 연계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운영하는데 최근에 이 부분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평이 좋습니다. 아마 성공적으로 산업기술 국제협력에서 안착될 거라고 보이고요. 이 부분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반적으로 확대됐으면 합니다. 글로벌은 대세고요. 이제 기술은 융복합화되고 산업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글로벌화 당한 민족은 식민지화됐고 스스로 글로벌화한 민족은 세계를 주도해 왔습니다. 이제 글로벌화라는 바람의 방향은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전체적인 국제협력이나 이런 부분, 과학기술의 전략적 접근 부분들은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같이 노력해 갔으면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